다이어트 부작용 중에 이 혈당 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남자분, 여자분 관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저게 뭐 다이어트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혈당 조절이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심리 문제가 점차 악화됨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계속 빠져들게 되면은 점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가 이런 혈당의 조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위가 비게 되면서 배고픔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는 내가 이 에너지 원으로 쓸 혈당, 즉 혈당이라는 것은 혈중, 피 속에 당분이 당질이에요. 당질이 부족하는 것. 그거를 혈중 당질이라고 해서 혈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적게 될 경우, 흔히 당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혈당이 좀 저조해질 경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명령이 나가게 되는 게 식욕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서 그때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위가 비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당 조절의 문제가 들쑥날쑥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비만으로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수없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많이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고 있는 이 저혈당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혈당 문제는 고혈당증도 있지만 이제 저혈당증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다이어트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혈당 쇼크로 한번 쓰러지게 된 이후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약간 저혈당증을 겪게 됐는데, 저혈당증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막 사지가 후들후들 떨려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이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흐르게 되고 메스꺼워서 막 토할 것 같이 이런 구토감이 일게 되면서 정신이 좀 약간 또렷해지지가 않은, 약간 혼미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왜냐면은 뇌는 포도당을 주 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도당이 많이 차단이 되게 됐을 때는, 당이 떨어졌을 때는 정신이 좀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을 하고 사망으로 이르기까지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초기 라이브 방송일 때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 엄청 부담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너무 떨려서 제가 이제 라이브를 3시에 시작을 하는데 거의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었거든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복으로 계속 공복인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적이 한두 번, 뭐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방송 중반 이후에 지나갈 때 이 저혈당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여러분들한테 티는 안 났지만 제가 빨리 방송을 마무리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요령이 생겨서 방송 전에 약간 믹스 커피를 좀 먹는다던가 이러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서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저혈당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먼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 잉여 칼로리를 제외하고는 이제 피 속으로 당질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혈중 당질이라고 해서 혈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체내로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혈당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인슐린에 의해서 그 혈당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막 당을 막 분해시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뭐 장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혈중의 당이 체내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계속 혈중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고혈당이 되면서 당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과도하게 분해를 시켜버리면 당이 너무 빨리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혈당증인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혈당증인 당뇨를 치료하다가 그 혈당을 낮추는 약에 의해서 부작용으로 저혈당증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좀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저혈당증은 발생하는 원인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가 바로 섭식 문제예요. 아주 들쑥날쑥하게 막 섭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게 되면 여러분 딴에는 식이 조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신체의 입장에서는 규칙적인 호르몬 분비량에 대한 리듬을 깨트려 버리는 행위거든요. 항상 규칙적으로 먹어야 내가 항상 분비되는 분비량이 일정해지고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분비량 자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서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될수록 이 분비 체계 자체가 엉망이 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는 음료가 엄청 잘 나오죠. 막 뭐 커피부터 시작을 해서 단 음료, 뭐 버블티, 아니면은 시중에서도 판매되는 콜라, 뭐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당으로 이게 정제된 당분이다 보니까 마셨을 때 흡수율이 너무 빠르고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오르게 되고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조치를 하고자 인슐린 분비가 과도해지고 하는 경우에 의해서 계속 이런 분비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심리 문제의 악화예요. 왜냐하면 심리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힐링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지는 몰라도 외부적으로 내가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위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든지 맞서 싸우든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몸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혈중에 당을 계속 끌어당기는,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이 많고 당뇨가 높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이런 투쟁 도피 현상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마음이론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었다 쓰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 모두 같은 겁니다.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될수록 과도하게 당을 분해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만성적인 이런 혈당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희박하기는 한데, 이런 인슐린이라든지 이런 분비되는 것들이 췌장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췌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거는 조금 좀 희박하긴 하죠. 그런 경우에도 이런 혈당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중 두 가지, 심리 문제 그리고 섭식의 문제, 이런 두 가지나 다이어트에 의해서 비롯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랑 만약 똑같은 이런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했다거나 똑같이 했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도 사람마다 그것이 혈당 문제로 이어지느냐 아니냐는 좀 개인차가 있겠죠. 그렇다곤 해도 오늘까지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내일도 문제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리고 또한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사실 없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될 요소를 굳이 반복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조절 문제가 얼마나 전반적으로 나중에 가서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혈당증의 경우 늘상 혈당 자체가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식욕이 돌아요. 배고프니까. 식욕 촉진 호르몬이 시도 때도 없이 분비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저혈당증이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그냥 내가 수시로 배고프다라고 하면은 그걸 무작정 먹게 되어 있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살이 더 찌게 되기도 해요. 혈당이 심하게 낮아질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허기가 아니에요.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약간 뱃속에 블랙홀 같은 게 생겨서 장기 같은 걸 모두 다 빨아들인 것만큼 이런 막 죽을 듯이 공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이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메스꺼움, 뭐 오한, 발열, 뭐 발열이 아니라 발한, 뭐 식은땀, 이런 것들을 의식이 있을 때는 느끼는데, 만약 이런 저혈당증이 내가 자는 사이에 발생을 하는데 내가 그걸 못 느꼈어. 그냥 잠이 들었어.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쇼크가 와서 밤사이 안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이걸 느낀다. 밤에도 계속 저혈당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지속이 되면서 계속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게 이어지는, 그래서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앞으로 나날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한번 발생한 저혈당증은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요. 내가 그런 걸 감내하면서 식습관을 바로 잡았을 때만 이제 돌릴까 말까 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정말 이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몰라도 걸릴 확률이 높구나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영혼을 팔아서 치르게 되는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발 건강하실 때 건강 잃지 말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식이 조절이든 운동 조절이든 다 좋으니까 그 전에 몸 노가다 시키시기 전에 일단 심리 문제부터 좀 회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영혼을 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처, 그리고 아픔, 그리고 그런 것, 모든 것에서 발생하는 강박이 사라진 삶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조차를 곧이곧대로 내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문제부터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